루펜 여러분, 이그스 칼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4시즌이 끝이 나고 하나는 FA로 두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선발을 보강하기 위해 엄상백 선수를, 내야 수비를 보강하기 위해 심우준 선수를 영입합니다. 반면 25시즌은 소극적이다, 회의적이다, 안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는데 하나 구단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20일 영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KT 선수입니다. 강백호 선수가 하나로 영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구단은 어젯밤 강백호 선수를 만나 FA를 제안했다. 최종 계약까지는 마지막 조율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 구단이 FA에 관심이 있다는 군불은 피어오르고 있기는 했습니다. 장세영 기자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올 시즌은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박혜민 선수는 나이가 걸리고 강백호 선수는 걸리니까요. 박찬호 선수는 심우준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둘 이유는 없기도 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하나는 올 시즌을 넘기고 26시즌에 나오는 선수들을 주목할 것이다가 좀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손혁 단장은 이번 2차 드래프트로 선수를 정리하고 FA로 선수를 영입하는 추진력을 보이게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하였듯 손혁 단장은 2차 드래프트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군사를 빼야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정말 미안하긴 하지만 안치홍 선수와 손아섭 선수였을 겁니다. 수비 위치를 잃어버린 FA 베테랑 야수, 지명타자를 공유해야만 했던 야수, 바로 안치홍 선수와 손아섭 선수인데요. 이 둘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FA 영입은 물 건너 갔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안치홍, 손아섭 선수가 팀에 남아 있었다면 내년 지명타자 자리를 맡겨야만 했을 겁니다. 결국 2차 드래프트로 안치홍 선수가 시장에 나왔고 키움으로 넘어가면서 여유가 생긴 한화가 곧바로 강백호 선수에게 접촉을 하고 구두 계약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 상황입니다. 안치홍 선수 키움 이적의 나비 효과가 강백호 선수의 영입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만한 부분입니다. 안치홍 선수 이적을 하면서 19억 정도가 세이브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이태영 선수는 6억 정도 낮게 잡아서 25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었고 1라운드 보상금으로 4억 총 8억이고 3라운드로 배동현 선수가 4라운드로 이상혁 선수가 넘어가면서 2억과 1억 합쳐서 11억을 한화가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만약 손아섭 선수가 이적을 한다면 거기에서도 오는 돈들이 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번 2차 드래프트에서 약 36억 정도 자금을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버드룰로 류현진 선수 연봉이 빠지게 됩니다. 상당 부분 여유가 생긴 한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셜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현재 강백호 선수 계약 규모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4년 100억입니다. 개인적으로 노시안 선수 단연 계약에 그런 그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한 한화 구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백호 선수의 성적을 살펴보자면 95경기 85안타 61타점 15홈런 타율 2할 6푼 5리, 출루율 3할 5푼 8리, 장타율 4할 6푼 7리, OPS는 0.825, WAR 1.68, 오르크 125.9를 기록했습니다. 21시즌 이후 부상에 허덕이는 강백호 선수입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로 부상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오로지 타격으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선수인데 그럼 많은 출장을 통해서 가치를 입증해야만 했지만 몇 년간은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긴 했습니다. 다만 기대치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20개 이상의 홈런과 3할의 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4번 타자를 맡아줄 수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프지만 않는다면 풀시즌을 소화할 수만 있다면 타격 부분에서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고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선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 시점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포지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외야수는 하지 않았고 지명타자 1루수 포수만 소화를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익수를 많이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맡고 있는 지명타자, 현재 자리에 주인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우익수, 최은성 선수가 버티고 있는 1루수, 어디에 들어가게 될지 포수는 하나에서는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포수가 모두 소진이 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외에는 포수로 쓰지는 않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명타자가 가장 적합하기는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1루 경업이 그 다음은 1루가 가장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본인은 1루가 좀 부담된다고 하기는 하더군요. 좌타자가 많아진 현 시대이기 때문에 강한 공이 1루수에게도 찾아오게 되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데 좀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익수로 넘어가기도 했었고 문제는 그 우익수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1루 컴백, 포수 결국은 포지션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1년 내내 수비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백호 선수가 지명타자를 하면서 1루를 경업하는 이런 쪽으로 갈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성열 선수를 영입했던 그때와 같은 운영을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또 KT가 결국 실패를 했던 포지션 고정, 과연 한화에서 가능할까 하는 우려는 있기는 합니다. 우린 김태현 선수의 포지션도 제대로 정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기는 하죠. 그러면서도 졸지에 3포수를 좀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백호 선수가 포수 경험이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기도 하니까요. 원래 3포수는 지명타자의 공격형 포수를 활용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3포수를 하면 장규현 선수를 지명타자를 시킨 상태에서 3포수를 할 줄 알았는데 강백호 선수가 와서 3포수 전략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은 뜻밖의 소식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김우석 코치의 능력을 좀 기대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집중 마크를 해서 수비 능력치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좋겠다. 강백호 선수도 해외 진출의 꿈을 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성적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룬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4년이면 만 29살.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도전을 못할 나이는 분명 아니기는 합니다. 김우석 코치와 많은 훈련을 통해서 1루 자리를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 상황에서 타격 능력치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미국 도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비 능력치를 올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김우석 코치입니다. 강백호 선수의 수비 빌드업 이 부분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담 마크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해두고 가는 감독 중 한 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강백호 선수의 포지션도 좀 정해두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 점이 강백호 선수에게 좀 득이 되는 행보가 되면 좋겠네요. 장점은 역시나 타격, 그중에서 득타율이라고 할 만합니다. 올 시즌 많이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득타율 부분에서 보면 모두 OPS 8이 넘는 기록을 만들어간 강백호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 노시환 선수와의 시너지 부분입니다. 문현빈, 최은성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노시환 선수를 밀어내 4번을 맡기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최은성 선수가 해줄 수는 있었지만 노시환 선수가 최은성 선수 뒤로 가면 노시환 선수를 받쳐주는 선수가 없어서 노시환 선수를 피해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김경문 감독도 그 부분을 신경 쓴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김경문 감독이 4번 최은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시환 선수는 꾸준하게 4번으로 나서야만 했습니다. 노시환 선수가 잘해주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묶여버리면 하나로서는 참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볼멘 소리가 많이들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강백호 선수가 오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4번을 맡게 될 공산이 크고 노시환 선수에게 최은성뿐만 아니라 강백호라는 우산이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시환 선수가 3번이던 5번이던 기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3번 노시환 선수로 나서게 된다면 문현빈 선수는 테이블 세트로 기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오면
확실히 시너지를 받기는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중심 타선이 강화되기는 하겠죠. 공격은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수비에서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부분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구단에서도 알고 있었고 2차 드래프트까지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치홍 선수가 나가야 강백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여기에 손아섭 선수 FA를 신청하자 고민 없이 움직인 하나 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명타자 자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영입을 시도한 셈이 되니까요. 다만 김경문 감독이 지명타자 고정을 시키는 걸 싫어하는 감독이다 보니 수비에 나가야 하기는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은 맞았다고 봅니다. 강백호를 데리고 오기 위해 팀을 정리했고 강백호 선수를 데려왔다. 그럼에도 타선 운영의 고민은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할 겁니다. 이제 최은성 선수가 지명타자로 가야 하는 나이인데 내년에도 1루수로 계속 출전을 해야 하는 부분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강백호 선수 1루 수행은 필수적인데 앞서도 이야기하였듯 김우석 코치의 능력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서 손혁 단장을 두고 꾸러기 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 꾸러기 혁이 또 한번 FA를 단행했고 이 정도 기사가 난 거 보면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타선의 고민 중 중심 타선이 가지고 있던 고민을 해결을 한 셈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는 중견수가 문제다. 중견수만 해결이 되면 그래도 올 시즌 타선 보강은 다 이루어지는 셈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강을 할지 참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치홍 선수가 가고 강백호 선수가 왔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에게 득이 되는 영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퍼도 부탁드립니다.